이 류호의 최고위원 전운이 고조가 됐었습니다. 왜냐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윤리위원회 열어서 자유한국당이 류호의 최고위원의 최고위원, 즉 박탈할지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5시가 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작업에 착수할 것 같았는데 류호의 최고위원이요. 모든 것을 다 폭로하겠다.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모든 것까지요. 자폭선언 어떻게 된 것일까요? 먼저 이 장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학자입니다. 품위 있는 말과 교양 있는 말로 우아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선 때 정말 창피했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으면 너도 발정제를 먹었냐고 다들 저를 조롱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홍보하느냐고 할 때 홍준표 이름이 적힌 잠바를 입고 다닐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을 만큼 뛰었습니다. 홍준표를 위해서. 그분이 제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됐어였습니다. 됐어 그만해요. 됐어 그만해요. 저는 옆에 가서 나중에는 비참하고 비굴하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 좀 이뻐해 달라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묵살당했습니다. 보통은 민주화 투쟁 때 하긴 합니다만 72시간 분노의 SNS 이게 뭔 말입니까? 그렇지만 분노의 하루는 류호의 최고위원에게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부터요 저렇게 페이스북 라이브에다가요 조금 전에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준표 대표가 얼마나 발정제 논란 등으로 대변인들을 힘들게 했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다 폭로하겠다고 했는데요. 안 나왔습니다. 지금 3시 반에 기다렸던 취재진들이 일제히 대신 정준길 위원장의 대도구로 가름이 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뭐 사실 저도 모든 걸 다 폭로하겠다고 했고 네. 최고위원회에서 뭐 비공개 때 나왔던 얘기까지 폭로하겠다고 해서 뭐 일간에는 뭐 녹취록까지도 들고 나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네. 있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사실 여기 오면서 저도 페이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정준길 네. 위원장이 나와서 좀 의외였습니다. 네. 정준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류호의 최고위원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같이 해왔고 다음 주에 사실 27일 같이 둘이서 공동으로 출간 기념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출간 기념회를 열기로 해서 서로 친분이 좀 두터우신가 보죠? 친분이 굉장히 두텁고 네. 그동안 꾸준히 활동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뭐 딴 사람을 내보낼 것이면은 네. 뭐 정준길 위원장이 나오는 게 맞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류호의 최고가 직접 나와서 뭔가를 얘기해 주기를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무슨 폭로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나온 게 없다. 전 지금 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이제 같은 최고위원회 지금 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네. 사실 류호의 최고위원을 보면은 한 정치인이 한 10년 겪어도 힘든 일들을 지난 1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정치에 입문하지도 않았었는데 1월부터 네. 시작을 해서 뭐 각진 활동을 하면서 서초갑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유리한 네.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또 최고위원까지 급속도로 됐고 하여튼 그러면서 또 이번에 이런 일을 겪게 됐는데 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것이 하나의 뭐 정치인으로서 커가는 그런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듣는 국민은 아무 말이나 한다고 국민만 보고 간다는 건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오늘 조용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 같은 분들의 말만 왜 계속 네이버나 아니면 포털에 나오는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류호의 최고위원도 사실은 뭐 억울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당내 네.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당의 최고위원이면 지도부잖아요. 그러면 당의 최고위원은 당무감사 결과로 당내가 좀 불란스럽고 불만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그 분란을 좀 줄여나가고 당의 네. 화합을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 저는 지도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눈물을 보이면서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서러움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자신과 관련된 일로 눈물을 보이고 서럽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 네.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눈물, 이걸 보여줘야 그게 진짜 눈물이고 정치인의 눈물이지 정치인의 눈물이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건 정치의 눈물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성숙하기를 좀 바라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홍 대표에 대한 분노의 게시물을 계속 올렸거든요. 폭주라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사실 말이죠. 막말 정치인 그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야당권에서 그 두 거두가 지금 맞붙어서 네.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당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 그래요? 이 그 최고위원이 그냥 임명직 최고위원도 사실 네. 당무감사에서 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이례적이고 두 번째로 저 유해 최고원은 아마 전당대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 선출된 최고위원을 이렇게 뭐 상당히 대주주죠. 네. 최고위원을 당무감사를 통해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당기위원회, 윤리위원회 회부까지 해서 이게 정리를 해버리겠다. 이건 내가 보기에 조금 아무리 그 센 홍준표 대표라 그래도 충분히 사당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예는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비리를 저질렀거나 또 불법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원들이 뽑은 선출직 최고위원을 당 대표 또는 이 당의 기구에서 일부에 의해서 그렇게 이 징계를 할 수 한다. 네. 좀 아주 이례적이고 좀 납득은 되지 않아요. 뭐 취지 여부를 근데 떠나서. 저기 아마 제가 이재용 위원님께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12분 전에 류해 최고위원이 다시 한번 SNS에 올렸다고 하는데 오늘 기자회견장 못 나가서 죄송하다고 말이죠. 국민만 보고 가겠다 하는 일국의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 하는 분이 마치 당의 모든 것을 폭로할 것처럼 국민들 앞에 선언을 했다가 다시 안 나온다. 이런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비공개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지만 네. 그 비공개 때 했었던 얘기를 폭로하겠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무리수를 네.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두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발점은 이 일이 모두 시작된 거는 당무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네, 아까 우리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당내 최고위원을 당내 감사를 통해서 과연 그렇게 뭐 처단이란 말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시지만 네. 저도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당시 우리가 당무감사에 대한 결과물은 우리 최고위원들 모두가 하나가 다 받아들이고 이거는 객관적인 점수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자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라고 오히려 더 무엇을 더 보호해주고 뭐 점수가 안 되는데 지켜줬어야 됐다. 그것은 오히려 또 정당 발전에서 더 잘못되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하나 근데 네.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막말을 나를 류해 최고위원하고 동급으로 두지 마라. 나는 1시간 이상 면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해서 막말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재반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해야 되는 제1야당에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 저런 누가 이길까라는 전쟁보다는 누군가 이거 하나는 결자 해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 막말 논란으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또 그게 이제 이미 홍준표 대표 캐릭터 비슷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의 메시지 전달력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정확한 측면에서 고민했다는 좀 흔적이 있는데 막말 논란에서 비껴나가기 힘든데 네.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유해 최고도 이제 아까 우리 이재영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치의 본질을 배워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막말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말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저걸 관전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지금까지 커왔고 논란이 됐던 홍준표 대표가 네. 또 막말로 커왔던 홍준표 키즈 같았던 유해 최고와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제가 볼 때 홍 대표가 좀 유해 최고를 잘못 건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해 최고가 그냥 물러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홍준표 대표도 자신이 같이 싸운다는 것 자체가 좀 버겁고 사실 부담스러울 텐데 괜히 건드려서 벌집 쑤신 게 아닌가라는 좀 밖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어느 게 더 당을 더 실추시켰을지는 우리 국민들 보기에 뭐 또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누구 편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이게 아니고 그런 사안도 아니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좀 이게 정말 네. 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아니 사시다 보면 나 잃을 게 없다는 분처럼 무서운 분이 그럼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최고위원 함께 하시면서 회의도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이재용 위원께 여쭤보면 이게 당이 이렇게 휘청거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결정이 나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일단은 윤리위원회가 지금 아마 진행 중일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결과물을 좀 지켜봐야 될 것 아, 같고요. 방금 전에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네, 시작이 네. 됐고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막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정치권에서 누워서 침 뱉기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우리가 좀 더 푸비를 지켜야 된다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속에서 그걸 막말 프레임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네. 사실 굉장히 여당으로서 아파하는 곳을 지적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우리 지지자들 특히 우리 그 자유한국당은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반 동안 굉장히 무너져 있던 상태였기 네. 때문에 그거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다소 지지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여튼 요번 논란이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또 당원들이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되는 것도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게요. 윤리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법관 후보자 청문 내가 보기에 조금 아무리 그 센 홍준표 대표라 그래도 충분히 사당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예는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비리를 저질렀거나 또 불법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원들이 뽑은 선출직 최고위원을 당 대표 또는 이 당의 기구에서 일부에 의해서 그렇게 이 징계를 할 수 한다. 네. 좀 아주 이례적이고 좀 납득은 되지 않아요. 뭐 지지 여부를 근데 떠나서. 저기 아마 제가 이재용 위원님께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12분 전에 류해 최고위원이 다시 한번 SNS에 올렸다고 하는데 오늘 기자회견자 못 나가서 죄송하다고 말이죠. 국민만 보고 가겠다 하는 일국의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 하는 분이 마치 당의 모든 것을 폭로할 것처럼 국민들 앞에 선언을 했다가 다시 안 나온다. 이런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비공개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지만 네. 그 비공개 때 했었던 얘기를 폭로하겠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무리수를 네.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두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근식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발점은 이 일이 모두 시작된 거는 당무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네, 아까 우리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당내 최고위원을 당내 감사를 통해서 과연 그렇게 뭐 처단이란 말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시지만 네. 저도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당시 우리가 당무감사에 대한 결과물은 우리 최고위원들 모두가 하나가 다 받아들이고 이거는 객관적인 점수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자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라고 오히려 더 무엇을 더 보호해주고 뭐 점수가 안 되는데 지켜줬어야 됐다. 그것은 오히려 더 정당 발전에서 더 잘못되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하나 근데 네.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막말을 나를 류해 최고위원하고 동급으로 두지 마라. 나는 1시간 이상 면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해서 막말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재반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해야 되는 제1야당에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 저런 누가 이길까라는 전쟁보다는 누군가 이거 하나는 결자 해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 막말 논란으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또 그게 이제 이미 홍준표 대표의 캐릭터 비슷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의 메시지 전달력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는 네. 굉장히 정확한 측면에서 고민했다는 흔적이 있는데 막말 논란에서 비껴나기 힘든데 네.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유해 최고도 이제 아까 우리 이재용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치의 본질을 배워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막말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말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저걸 관전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지금까지 커왔고 논란이 됐던 홍준표 대표가 네. 또 막말로 커왔던 홍준표 키즈 같았던 유해 최고와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제가 볼 때 홍 대표가 좀 유해 최고를 잘못 건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해 최고가 그냥 물러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홍준표 대표도 자신이 같이 싸운다는 것 자체가 좀 버겁고 사실 부담스러울 텐데 괜히 건드려서 벌집 쑤신 게 아닌가라는 좀 밖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어느 게 더 당을 더 실추시켰을지는
우리 국민들 보기에 뭐 또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누구 편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이게 아니고 그런 사안도 아니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이게 정말 네. 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아니 사시다 보면 나 잃을 게 없다는 분처럼 무서운 분이 그럼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최고위원 함께 하시면 돼요. 홍준표 대표가 오늘 조용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 같은 분들의 말만 왜 계속 네이버나 아니면 포털에 나오는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저 유해 최고위원도 사실은 뭐 억울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당내 네.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당의 최고위원이면 지도부잖아요. 그러면 당의 최고위원은 당무감사 결과로 당내가 좀 분란스럽고 불만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그 분란을 좀 줄여나가고 당의 네. 화합을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 지도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눈물을 보이면서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서러움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자신과 관련된 일로 눈물을 보이고 서럽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 네.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눈물, 이걸 보여줘야 그게 진짜 눈물이고 정치인의 눈물이지 정치인의 눈물이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건 정치인의 눈물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성숙하기를 좀 바라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홍 대표에 대한 분노의 게시물을 계속 올렸거든요. 폭주라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사실 말이죠. 막말 정치인 그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권에서 그 두 거두가 지금 맞붙어서 네.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당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 그래요? 이 그 최고위원이 그냥 임명직 최고위원도 사실 네. 당무감사에서 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이례적이고 두 번째로 저 유해 최고원은 아마 전당대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 선출된 최고위원을 이렇게 뭐 상당히 대주주죠. 네. 최고위원을 당무감사를 통해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당기위원회, 윤리위원회 회부까지 해서 이게 정리를 해버리겠다. 이건 하겠다고 했고 네. 최고위원회에서 뭐 비공개 때 나왔던 얘기까지 폭로하겠다고 해서 뭐 일간에는 뭐 녹취록까지도 들고 나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네. 있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사실 여기 오면서 저도 페이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정진길 네. 위원장이 나와서 좀 의외였습니다. 네. 정진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리오의 최고위원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같이 해왔고 다음 주에 사실 27일 같이 둘이서 공동으로 출간 기념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출간 기념회를 열기로 해서 아, 서로 아마 친분이 좀 두터우신가 보죠? 친분이 굉장히 두텁고 네. 그동안 꾸준히 활동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뭐 딴 사람을 내보낼 것이면은 네. 뭐 정진길 위원장이 나오는 게 맞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리오의 최고가 직접 나와서 뭔가를 얘기해 주기를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무슨 폭로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나온 게 없다. 전 지금 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이제 같은 최고위원회 지금 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네. 사실 리오의 최고위원을 보면은 한 정치인이 한 10년 겪어도 힘든 일들을 지난 1년 동안 겪었습니다. 아. 그 전에는 뭐 정치에 입문하지도 않았었는데 1월부터 네. 시작을 해서 뭐 각진 활동을 하면서 서초갑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유리한 네.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또 최고위원까지 급속도로 됐고 하여튼 그러면서 또 이번에 이런 일을 겪게 됐는데 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것이 하나의 뭐 정치인으로서 커가는 그런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듣는 국민은 아무 말이나 한다고 국민만 보고 간다는 건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이 류의 최고위원 전운이 고조가 됐었습니다. 왜냐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윤리위원회 열어서 자유한국당이 류의 최고위원회 최고위원 즉 박탈할지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5시가 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작업에 착수할 것 같았는데 류의 최고위원이요. 모든 것을 다 폭로하겠다.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모든 것까지요. 자폭선언 어떻게 된 것일까요? 먼저 이 장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학자입니다. 품위 있는 말과 교양 있는 말로 우아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선 때 정말 창피했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으면 너도 발정제를 먹었냐고 다들 저를 조롱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홍보하느냐고 할 때 홍준표 이름이 적힌 잠바를 입고 다닐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을 만큼 뛰었습니다. 홍준표를 위해서. 그분이 제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됐어였습니다. 됐어, 그만해요. 됐어, 그만해요. 저는 옆에 가서 나중에는 비참하고 비굴하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 좀 이뻐해 달라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묵살당했습니다. 보통은 민주화 투쟁 때 하긴 합니다만 72시간 분노의 SNS 이게 뭔 말입니까? 그렇지만 분노의 하루는 리오의 최고위원에게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부터요 저렇게 페이스북 라이브에다가요 조금 전에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준표 대표가 얼마나 발정제 논란 등으로 대변인들을 힘들게 했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다 폭로하겠다고 했는데요. 안 나왔습니다. 지금 3시 반에 기다렸던 취재진들이 일제히 대신 정준길 위원장의 대도구로 가름이 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뭐 사실 저도 모든 걸 다 폭로